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믿고 사랑했던 가족에게 당한 배신, 그리고 황혼에 시작된 가장 치밀하고 흥미진진한 복수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흔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숨막히는 느와르 영화의 반전과 심리, 스릴러의 긴장감이 교차하는 저의 아주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마지막 연극입니다. 지금부터 그 막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최경숙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걸작은 사실 제 며느리 유진이었죠. 유진이는 겉으로 보기엔 티 없이 맑은 물 같았어요. 시어머니인 저에게 깍듯했고 남편인 제 아들 도현에게 헌신적이었죠. 제 생일날은 늘 손수 미역국을 끓여왔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에세이를 슬쩍 선물하는 센스까지 겸비했어요. 마치 고전 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완벽하고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꽃이 가장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요. 제 인생의 악몽은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제게 유진이는 어머니,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서 마음 추스르세요라며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죠. 그게 바로 제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덫이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유진이 집에 들어간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게 남겨준 가족 상속분 서류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서류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남편과 저만 아는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제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누가 손을 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유진이는 제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쩍 기억력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아주 좋은 프리미엄 요양원이 있어요. 도현 씨랑 제가 주말마다 가서 돌봐드릴게요. 그 말은 제게 선고와 같았습니다. 제가 아파트 서류를 찾는 순간을 정확히 노린 듯이 알고 보니 유진이는 이미 저를 치매 초기 환자로 위장하여 임시 후견인 자격을 얻어냈고 저와 남편의 공동 명의였던 재산의 대부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이 요양원에 보내고 제 남은 노후 자금까지 모두 차지하려 했던 거죠. 저는 벼랑 끝에 선 느와르 영화의 주인공처럼 이대로 당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마지막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유진이 앞에서 철저히 바보 연기를 했습니다. 유진이는 제가 완벽하게 속았다고 생각했겠죠. 그녀의 눈빛에는 드디어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연기 덕분에 유진이는 저를 아주 방심했습니다. 저를 요양원으로 옮기는 날 짐을 꾸리는 척하며 저는 단 하나의 중요한 물건을 챙겼습니다. 바로 남편이 남겨준 오래된 볼펜이었죠.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재산 관련 정보가 담긴 초소형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유진이를 완벽하게 믿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의 마지막 경고이자 저의 구원자였죠. 저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 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제게 감옥이 아닌 복수를 위한 은밀한 사령부가 되었습니다. 치매 노인 역할을 하는 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스파이였습니다. 밤마다 요양원의 공용 컴퓨터를 몰래 사용했죠. USB를 통해 남편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유진이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사업 자금이 아니라 외도 상대에게 준 선물과 도박 자금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도현이는 그것도 모르고 아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복수의 최종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가장 극적인 순간을 설계한 거죠. 저는 유진이에게 제 생일날 요양원에서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며느리는 바보가 된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쯤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녀는 아들, 친척들, 그리고 심지어 유진이의 사업 파트너들까지 모두 초대한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대부의 결혼식 장면처럼 모두가 모인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 순서. 며느리 유진이가 저에게 큰 꽃다발을 건네며 어머니의 건강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하려는 순간 저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는 그 어떤 때보다 또렷하고 힘찼습니다. 마치 브로드웨이의 디바처럼 저는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모든 만행이 담긴 증거를 제가 직접 작성한 편지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제가 연기한 치매 증상의 녹화 영상과 유진이의 대출 내역, 그리고 충격적인 외도 증거들이 담긴 파일이 준비된 스크린에 차례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객석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죠. 제 아들 도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파티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유진이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명예,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가정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 대신 아주 후련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가 달콤하지만은 않더군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 명예와 남편의 유산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 요양원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으니 이곳은 이제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죠. 아들 도현이는 매주 찾아와 저를 돌봅니다. 그는 뒤늦게 모든 진실을 깨닫고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연극을 했을 뿐이다. 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우리의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이 요양원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지혜와 용기는 사실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 지혜로 저는 제 삶의 마지막 장을 가장 흥미진진한 복수극으로 장식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홀가분합니다. 저의 마지막 연극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늘 극적이고 아름다운 결말이 있기를 기원합니다.